오늘은 아무래도 늑대, 현이, 젖소, 하늘이가 좋겠어. 네, 안녕하세요. 카운티 캠핑카에서 서식하는 남자, 인생을 모험하는 유튜버 캡틴 또라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 캠핑카에서 함께 살아가는 댕댕이들, 냥이들에 대한 영상입니다. 어쩌다 이 아이들을 입양하게 되었는지, 같이 살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는 그런 사연 이야기예요. 순서는 젖소부터 현이, 늑대, 하늘이 이렇게 진행합니다. 네, 제 첫 아이죠. 점박이 코숏 젖소. 평택항에서 야드 트레일러 기사로 일할 무렵 당시 기숙사로 제공해줬던 시골집에서 살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만난 마당냥이었어요. 저한테 막 배에 뒤집어 까고 볼을 부비적거리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저는 이미 간택돼 있었고, 어느새 주인님이자 제 첫 아이가 된 젖소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서 접종이랑 중성화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죠. 자취를 시작한 뒤 갖게 된 첫 가족이었어요. 매일 밥을 챙겨드리고 잘 때마다 내 품에 안겨서 함께 자는 그런 존재가 너무 소중했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바이크를 타고 라이딩이나 투어를 자주 다녔던 저로서는 그 소중한 아이를 집에 홀로 남겨놓고 나오기가 미안했어요. 라이딩은 즐겁고 경치 보는 것도 좋은데 그걸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렇게 머리만 빼꼼 빠져나올 수 있는 가방에 젖소를 담아 메고 냥이와 함께하는 바이크 투어가 시작됩니다. 서울, 홍대, 이태원, 번화가도 구경해보고, 이탓에 정캠에 데려가 울진 동해바다도 달려보고, 여름 휴가 때는 같이 배 타고 울릉도에 가서 캠핑하다가 냥이 제초 독도에 가보기도 하다가, 어느 여름 8월 중순쯤에 강원도 안반대기에서 같이 캠핑하던 중 젖소가 텐트를 탈출해 실종된 일이 생겼어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해야 돼서 경기도로 돌아갔지만, 그 후 수차례 주말마다 강원도로 찾아가서 전단지 돌리고 포획틀 설치해놓고 밤새도록 차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 동네 길냥이를 6마리쯤 잡았다 풀어줄 때쯤 마음을 접고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 갑자기 젖소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고, 8월에 잃어버린 아이를 그해 12월 연말에 갓갓으로 찾아 다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시 제가 돌린 전단지를 보고 젖소를 찾아주신 펜션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년 동안 어째 잘 주워먹고 살았는지 살이 좀 찌고, 비 맞아서 그런지 꼬질꼬질해진 털을 날린 젖소는 그 당시 저를 보더니 친근하게 냥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제 팔에 부비적거리다 어깨에 올라타더라고요. 나는 아이를 찾습니다 하면서 여기저기 광고 돌리고 주말마다 찾으러 와서 밤새 버티다가 허무하게 돌아갔는데, 정작 이 녀석은 경치 좋은 곳에서 캠핑족이 주는 음식 먹으면서 잘 놀다가 슬슬 집 가야지 하고 돌아오는 느낌? 뭐 그렇게 기적적으로 반년 만에 아이를 찾아왔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잘 확대당하며 안락 삶은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래봬도 저희 집 서열 1위에요. 깡패입니다 아주. 다만 좀 달라진 점이라면, 예전과 달리 지금은 바이크 타는 걸 싫어하고 밖에 나가는 걸 어색해 하더라고요. 젖소 다음은 현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 인연은 아니지만 동물과의 연이라는 것도 있나봐요. 경기도의 폐목재장에서 굴삭기 초보기사로 일할 무렵, 당시 월세 내고 살던 원룸에서 어느 아침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주차장에 떠돌이 강아지 2마리가 서성거리더라고요. 딱 봐도 둘 다 오랜 시간 떠돌아다녔는지 털도 꼬질꼬질하고 상태가 안 좋아 보였어요. 딱 처음 그 아이들과 마주친 순간 그냥 지나치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떠돌이 강아지들이랑은 좀 달라 보였고, 사람의 손길이 정말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미 정신 차려보니 그 아이들을 제 원룸으로 데려왔더라고요. 일단 깔끔하게 씻겨주고 나서 병원부터 데려가 칩을 확인했는데, 한 아이는 칩조차도 없고 다른 아이는 천안에서 등록됐는데 등록된 번호는 척신정지. 천안에서 오산까지는 어찌 왔는지. 두 아이 다 사람 손 타며 살다가 버림받은 아이란 게 화가 났죠. 버림받고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다시 길로 보낼 수도 없고, 동질감 같은 뭔가를 느껴서
어찌저찌 제 아이로 키우게 됐습니다. 흰 애는 현미, 까만 애는 까만콩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나름 접종도 해놓고 제 이름으로 등록해서 키우는데 안타깝게도 몸이 안 좋았던 콩이는 먼저 멀리 보냈고 현미를 현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장모 치와와인 현이는 어쩐지 치와와 치고는 겁이 많고 분리불안도 있는데 사람 보면 엄청 짖으면서 어째 꼬리는 흔들고 겁쟁이 치고는 바이크 태우면 얌전히 두리번거리고 있고 웃을 땐 세상 해맑게 정말 행복하게 웃어주는 소중한 아이입니다. 현이 다음은 늑대 이야기예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현이랑 까만콩을 키우며 살다가 콩이가 먼저 떠났을 때 정말 미안했고 죄책감도 많이 들었습니다. 펜로스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갑작스럽게 아이를 떠나보낼 때의 그 충격과 슬픔, 정말 일상생활을 하기도 힘들어요. 안반대기에서 젖소를 잃어버렸을 때도 그랬지만 그 상실감이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어떤 아이가 제 곁을 떠났을 때 그 슬픔을 조금이라도 빨리 털어낼 방법은 아직 내 곁에 남아있는 아이에게 더 신경 써주고 더 잘해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떠난 아이에 대해 슬퍼한다고 남은 아이에게 소홀해지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렇기에 저는 고민하고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입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키우고 싶은 아이를 찾고자 주변 지역 보호소나 토이랜드 등을 여러 차례 살펴보다가 소형견 포메라니안 견종을 보게 됐고요. 소원 보호소 공고에 갈색 포메가 있길래 얼굴이라도 보자 싶어 연락을 해봤는데 그때 보호소에 없고 병원에 있답니다. 보호소에 있어야 할 아이가 왜 병원에 있을까 싶어 찾아갔는데 갈색도 멋지게 잘 어울리고 해맑게 웃으면서 에너지가 넘치는 게 얘는 입양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얘기를 꺼내니까 병원에 계신 분이 놀라시더라고요. 정말 입양하실 거냐고. 실은 공고기한이 지나서 안락사가 예정된 아이였고 제가 찾아간 다음날에 안락사 될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몰랐어도 입양할 마음은 있었지만 이렇게 해맑게 웃는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일 죽는다는 건지 그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칩 받고 데려왔던 저희 집 제일 가는 사고뭉치 늑대의 입양 이야기였습니다. 임마 이거 에너지 넘치는 건 좋은데 너무 과하게 넘쳐서 듣기 식욕. 작년 여름엔 가덕도 방파제에서 산책하다가 지렁이 꿰인 낚싯바늘을 삼켜버려 내시경으로 꺼내는 사고를 치질 않나. 이번 여름에는 여기저기 높은 데서 몸을 던져 뛰어내리더니 결국 대퇴골 탈구에 슬개골 탈구까지 같이 수술해서 돈도 엄청 깨지고 난 얘는 얼마나 아플까 돈 얼마나 깨지나 오만한 생각 더 하고 있는데 정작 늑대 이런 새끼는 그 와중에 지 아픈 줄도 모르고 괜히 해맑고 진짜 활력 넘치는 건 좋은데 사고 좀 치지 말고 다치지만 말아줬으면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젖소 현이 늑대에 이어 마지막 하늘입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막 애틋한 그런 사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젖소 잃어버렸을 때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데려온 아이였긴 해요. 안성보호소에서 입양해온 양이인데 얘도 정말 생각할수록 전 보호자가 이런 아이를 도대체 왜 버렸나 찾아가서 한 대 갈겨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순하고 착한 아이예요. 양이인지 댕이인지 헷갈릴 정도로 사람 좋아하고 앵기고 번화가에 데려가 온갖 사람들이 땀땀해도 오히려 좋아! 이러고 어디에 던져놔도 산책을 시켜도 바이크나 보드를 태워다녀도 눈이 휘둥그레지며 세상 모든 것에 호기심 가득한 내 캠핑카 라이프에 딱 맞는 정말 데려오길 잘했다 싶은 그런 소중한 아이예요. 너무 호기심이 많아 종종 탈출도 해서 걱정되긴 한데 이 아이의 삶에 고양이 그 이상의 모험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정말 반갑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젖소, 현이, 늑대, 하늘이에 대한 간단한 자기소개 이야기고요. 동물과 가족에 대한 제 생각을 털어놓으면서 마무리를 넘어가기로 하죠. 해마다 버려지는 동물이 계속 늘어납니다. 말 그대로 사람은 아니지만 가족이에요. 말 못하는 짐승일지언정
분양을 받아오든 입양해 오든 키우기를 맘먹고 데려왔으면 가족이 된 거고, 아이에게도 세상 하나뿐인 가족일 텐데 그런 아이를 버리는 게 도대체 무슨 짓일까요? 그 아이에겐 하나뿐인 가족에게 버림받는다는 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일까요? 그 마음에 공감되고 그 아이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 제 집에 데려왔고 책임지고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차에서 생활한다는 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승용차도 아니고 버스잖아요. 공간 활용에 따라 작은 원룸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 나름의 공간이 돼 있어요. 아이들에게 먹고 싸고 잘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면 차에서 생활하는 게 생각보다 지낼만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차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생활하니까 의외로 살만했어요. 아직도 차박 생활을 포기할 정도의 단점을 못 찾았고요. 회사를 옮기거나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매번 새로 집을 구하고 집주인 눈치 보며 반려동물에 제약받느니 차라리 캠핑카라는 내 집에서 아이들이랑 지내며 어느 누구한테도 아쉬운 소리 안 하며 사는 삶이 나아요. 동물이든 자녀든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역설적인 현실이죠. 부모 둘 중 하나가 돈을 벌고 다른 하나가 육아를 하면 좋겠지만 외벌이로 여유롭게 아이 키울 수 있는 능력자는 흔치 않고 맞벌이를 뛰지 않으면 자녀와 생계가 위태로운 게 흔한 현실. 저는 그런 현실에 대해 자녀 대신 동물 그리고 집 대신 캠핑카라는 답을 찾아내 실행으로 옮긴 겁니다. 동물 키우느라 자녀도 결혼도 포기했는가? 라고 묻는다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번 삶과 죽음에 대해 라는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인생에는 각자에게 맞는 삶과 길이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자녀를 갖고 키우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행복이 있다면 그것 말고 다른 행복도 존재할 수 있는 거고, 나에게 맞는 행복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지만 그 자녀는 행복하지 않았다고 느낀다면 그때 찾아올 허탈감과 절망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물론 동물을 키워도 수명은 한정돼 있고 언젠가 무지개 다리 건너 내 곁을 떠날 겁니다. 그 또한 절망이라면 절망일 수 있죠. 그 대신 이것만은 확신합니다. 제 곁을 떠날 그 아이는 떠나기 전까지 제 곁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고. 비록 말이 안 통할지언정 제 캠핑카에서 저와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게도 즐겁고요. 그게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 말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매번 제 이야기들을 꼼꼼하게 봐주시는 많은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또 보죠.